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10여 차례 제공받고 오세훈의 최측근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요게 이제 사실이면 오세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네. 그렇죠. 수도 없이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건 뭐 더 이상 재판할 것도 뭐 할 것도 없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네. 김한정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거 팩트. 네. 끝. 오세훈의 휴대전화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 발견된 거 팩트. 끝. 오세훈의 최측근 강철원 부시장과 명태균이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내용 나온 거, 요 팩트. 네. 끝났죠? 네.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대납을 부탁한 날도 특정이 됐습니다. 명태균의 특검 진술 다시 한번 봅니다. 1월 22일 오세훈이 전화로 나경원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때문에 김한정 씨한테 2천만 원 빌리러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경원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야. 그렇지. 네, 네. 근데 오세훈은 나와가지고 조작한 여론조사를 내가 왜 돈 주고 사냐고 얘기를 해. 나경원 이기는 조사.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니까. 네. 이거는 조작한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오세훈은 내가 왜 조작한 거를 돈 주고 사냐. 안 맞는 변명이야. 변명 네. 자체가. 자, 그런데 어찌됐든 특검은 오세훈, 김한정, 강철원 모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기소하자마자 오세훈은 바로 입장을 냈는데 뭐 영상 볼 것도 없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받아봤더니 이거 다 조작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쫓아냈대, 명태균이를. 네. 근데 나보고 조작된 걸 돈 주고 샀냐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말이 돼, 안 돼? 조작된 건 어떻게 알았대? 그걸 받아봤는데 받아봤는데 이게 부풀려져 있더래. 그것도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아니 근데 오세훈이. 당시에 선거 공보물에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활용이 됐어요. 실제로 활용이 됐고 오세훈이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어찌됐든 본인의 오세훈 휴대전화 본인 전화에서 다 증거물이 나와가지고 나왔잖아. 다 나온 상황인데 왜 그래?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측이 이번 특검의 기소를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맞아요. 네. 정치 수사, 정치 공작. 네, 하명 수사. 근데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창원지검에서 했어요. 올해 1월, 2월에. 네. 그때 창원지검장 누굽니까? 정유미예요. 정유미한테 지금 정치 공작한다고 뭐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윤석열 욕하는 거다. 난 그러니까 몰라. 윤석열을 사실 그렇게 욕하는 건데 그냥 이 말만 보면 마치 이재명 정권에서 한 것 같지만 실질을 보면 자기들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특검이 안 됐다면 이거 기소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오세훈 관련 보도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3,300만 원이다. 그 내역까지 공개한 건 제가 한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이 일련의 전체의 보도를 저희 뉴스타파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수사를 안 할 수 없게끔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대충 해서 뭉개려고 하다가 기소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정권이 그냥 윤석열 정권이 이어졌다면 네.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되니까 이제서야 기소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끝입니까 사실? 홍준표, 이 시작이죠. 이준석. 윤석열. 근데 특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게 특검 문제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별개로 제가 그렇게 또 보도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한 게 뭡니까? 윤석열의 불법 선거 사무소에서 대선 캠프, 불법 맞아. 대선 캠프.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정지돼 있잖아요. 특검 수사 때문에. 네. 윤석열 그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당선 무효. 그게 이제 그 불법 선거 사무소로 판명이 나면 당선 무효. 돈 뭐 그 당선 무효 둘째 치고 일단은 국민의힘이 397억 원 토해내야 돼요. 네. 국가 선거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진걸 소장이 중앙지검에 고발 다 했어요 이미.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 안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수사 안 하면 특검 종료되면 공소시효 끝이에요. 정작 해야 될 수사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불법 선거 캠프 이거 그 가로수길 예화랑 말고도 지금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양재동 서희건설 몇 층에 있었다까지 다 다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건진법사 지금 다 진술했잖아요. 네. 수사하면 되잖아요. 예. 그거 왜 봐줍니까? 다 나왔다고. 뭐 하냐? 아니
특검 욕하지 마. 아니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 이건 검찰이 해. 중앙지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 공작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이거 최초 시작이 그 칠불사 나무 심고 코 파고 땅 파고 네. 사진 나왔을 때 시작이 된 건데 누가 칠불사에 나무 심으라고 누가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 과거들이 드러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앞뒤를 바꿔서는 안 될 거고 전 요 수사가 좀 불만인 게 이걸 왜 정치자금법으로 퉁칩니까? 아니 오세훈이 내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주고 대신 내준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의 인사들을 그 공생과 맞아요. 상생 그 재단 맞아요. 이사들하고 지금 교환된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이거는 들여다봐야 뇌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맞아. 여론 조작 부분은 업무 방해, 경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여론 조사 부분을 방해한 부분은 업무 방해로도 수사가 되고 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축소해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그 사람도 오세훈으로 한정하고 이거 완전히 지금 축소 은폐 그렇습니다. 수사예요 지금.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그 전에 만약에 1심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온다. 만약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기소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치면 오세훈이요?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죠. 아니에요. 지금 다 이게 나왔잖아요. 물기소라는 게 뭐냐면 요즘 봐주는 수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항상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게 어차피 특검이라 하더라도 검사들이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멍 숭숭숭 내가지고 기소를 하면 증거 부족으로 그냥 무죄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야 다 나왔잖아.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 말처럼 기자님이 다 촘촘하게 하신 거잖아. 할 수 있는 혐의를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법 하나? 제가 봐도 이상한 거죠. 딸랑하네. 네. 다 나왔잖아.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잡으로 이광수 소장님이 귀한 시간 내서 나와 주셨거든요. 네. 나와 주시는 동안 이 감사회 정원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못하게 생겼네. 감사회 정원 그 지금 공사 지금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한국 전쟁에 파병한 그 참전 국가 22개국 네. 거기 그 돌 기증 받아 가지고 밭들어총 만든다고 했잖아. 네. 근데 기증한다는 나라가 거의 없어. 네. 그리고 그 몰랐는데 거기다가 이 영상 장비 같은 것도 설치해 놔 가지고 네. 22개국 나라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마련하려고 했었나 봐. 22개 나라 시민과 영상 통화를 하는 영상 통화 뭐 그걸 그런, 만들었나 봐. 그러면 이제 그 나라마다 네. 다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협조 공문까지 다 보냈는데 네. 다 익십. 그 나라다가 다 익십.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다 익십. 아유. 아이고 감사하다고 해놓고 한 나라당 10억씩 내놓으라고 그렇죠. 그랬어. 10억 들어가. 네. 그러니까 익십이지. 네. 공문에다가 우리 영상통화 너무 어. 감사해서 좀 하려고. 근데 이거 구축하는데 한 2억 들고 개발비도 한 3억 들고 한 10억 든다. 10억 내. 유지보수 비용 뺀 거다 이거. 어. 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거 보고 아이고 이것도 보이스피싱 요새는 아주 잘 돼 있네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다 익십 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그 협상 방식이 좀 마스다 스타일이네요. 트럼프식으로 약간 그 국가들의 좀 판을 좀 비트는 수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네. 가장 심각한 건 이제 부동산 이슈거든요. 관련해서 대한민국 1타 강사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종묘 앞에 그 건물 고층 건물을 이제 짓는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데 그 앞에 땅을 봤더니 한호건설이라는 데서 너무 많이 매입을 해놨더라.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좀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한화건설 그룹이라고 할게요. 네. 한화건설보다도 그룹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 그룹이 갑자기 이 세운 4구역에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겠다. 응? 왜?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왜? 예. 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댔는데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 내용이요. 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네네. 어쨌든 지금 한호건설이 이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짚어주셔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는 크게 봐야 될 건 이 땅을 누구한테 매각할 거냐. 그건 뭐냐면 SH공사예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네. 우린 포기하면서 SH에 팔겠다. 그렇죠. 이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어. 뭐냐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SH가 니네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이 돈 안 되니까 서울시 니들이 덤턱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그것도 민간 기업이요. 지금 한호건설 그룹은 이 세운상가 개발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이미 벌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벌고 있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런데 내가 여기 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SH가 사줘.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돌한 건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걸 전 처음 봤고 일단.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라는 측면에서 뭐냐면 첫 번째 개발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개발 이익이 줄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핑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냥 개발 이익이라고 하면 쉬우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에 의하면 한호건설이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녹지 도심 정책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가 녹지축 조성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오세훈을 축혀주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과연 오세훈 시장하고의 문제 때문에 나는 오세훈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녹지축이 생기면 제일 수혜를 보는 게 어디다? 거기 건물. 들어간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 건물 주인들이죠. 그렇지.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오세훈 시장한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책임을 전가하는 걸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거 속내를 들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이죠?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는요. 오세훈 시장은 계속 축혀줬어요. 여기서 제가 그 이광수 3번 보여주실래요? 이광수 3. 네. 항상 한호건설이 이 세운지구를 얘기할 때 이거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예요. 오세훈표 시범지구예요. 오세훈 시장 때문에 여기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전에는 오세훈. 그렇죠. 근데 지금 오세훈 탓을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그냥 제 의심입니다. 네. 둘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이제 관계 없다고 해라고 한 거죠. 외형적으로 그렇게 좀 네. 보이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그냥 사업 안 돼서 빠질게라고 하는데 굳이 오세훈 시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라고 왜 얘기하느냐. 오히려 피해 본 게 전혀 없는데. 그래 보이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조재현 변호사랑 똑같잖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한호건설이 자료 내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소 고발하겠다. 또 맨날 고소 고발이야. 근데 SH공사 사줘 내가 팔게. 팔 수 있을까? 그 땅이 한호건설 그럼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요? 그 땅이 이미 3분의 2가량은 신탁사에 잡혀 있어요. 신탁회사. 함부로 그렇게 막 못 판다니까요. 이미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재개발에 딱 해서 지정해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그래요? 네. 관리처분 계획이 종로구청에서 인가를 해주면 딱 한 번 팔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딱 한 번 샀잖아요. 남의 걸 샀잖아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던 돈 팔려고 그러면 예전에 지금 이렇게 될지 모르고 팔고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돌려주세요. 그럼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매각이 허락이 안 난다고요. 신탁사에서도 안 나고 종로구청에서도 안 해줘요. 그건. 안 될 걸 알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샀을 때 600억 가량 샀는데 지금 고밀 개발해가지고 용적률 1100% 됐는데 세운 지금 4구역이죠. 옆에 3구역, 6구역이죠. 거기는 더 안 좋아요. 뒤에 안 좋은데도 거기 평당 4,500 정도 해요. 얘들이 600억 살 때 평당 2,400 정도의 감정평가로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고밀 개발 다 발표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평당 5천 이상 될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 600억 주고 산 게 얼마입니까? 두 배만 해도 1,200억이. 그러면 SH공사가 1,200억 주고 그거 사야 됩니까? 그리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제가 봐야 될 건 난 이게 진짜 이상한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토지의 60%를 SH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0%를 수용해가지고 공공개발하면 됩니다. SH공사 규모가 크잖아요. 그걸 안 하죠. 근데 그럼 SH공사 대장동 방식 보세요. 성남시하고 민간업자
5대5로 했잖아요. 네. 맨 처음에 할 때. 네.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져갔어요. 성남시 5,500 정도 가져가고 여긴 나중에 수익 더 나서 더 많이 가져갔지만 네. 지금 근데 SH공사가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4% 가져간다는 거예요. 60%를 갖고 있는 SH공사가 4%를 건축비의 4%를 갖고 간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40층 이상으로 짓는다고 치면 한 2천억 돼요. 2천억. 근데 분양가가 한 5조 넘을 텐데요. 분양가가. 근데 거기서 2천억 갖고 끝난다고? 땅을 내가 60% 갖고 있으면 국민의힘 논리로 치면 60%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서울시가 지금 이 정확한 내부 자료를 시의회에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감사원 감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감사원 감사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고 야 SH가 60% 수용하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SH는 지금 여기서 자기들이 시행사로 들어갔는데 수수료 4% 먹고 우린 그냥 떨어질게. 근데 만약에 PF 은행 대출을 은행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분양 실패했어요. 그럼 SH가 다 떠안습니까 그를? 이득이 나면 나머지 민간 토지주들이 다 먹고 손해가 나면 SH가 다 떠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자님은 무슨 복덕방 같아. 제가 이제 대장동을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장동이 민간 합동 개발로 굉장히 성공한 개발이란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다 해왔던 거예요 지자체들이. 우린 모르니까 야 오세훈이가 이거 뭐 그렇지. 녹지축을 조성했네. 중요한 지적이다. 그 발표를 해갖고 한호건설이 산 거예요. 얘들이 대출이 많거든. 한번 엎어질 뻔했어요. 근데 서울시가 아 우리 이거 개발할 거야. 녹지축 생태 도시 뭐 만들 거야. 하면서 대출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의심도 하는 거예요. 왜 위기 때마다 서울시가 뭔가 발표를 해서 도와주냐. 대출을 연장시켜줘.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땅을 판다? 이 거짓말이죠. 오케이. 자 이광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봉 기자님 말씀하신 게 PF 한번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PF를 연장해 주는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리고 녹지 같은 걸 마련해 주면 내가 연장해 줄게. 근데 이걸 서울시가 해준 거예요. 와,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네. 왜냐면 일종의 특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런 특혜가 공공의 자산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많이 갖고 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계약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4%라는 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특혜라든가 이익이 그런 민간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자료 두 번째를 보면 이미 한호건설 그룹은 신기하네. 이 기업이 로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계열사가 몇 개나 되냐면 12개 계열사예요. 이 한호건설 그룹이. 그 로스트라는 그룹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운 지구에서 6-3-4구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그 4구역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위치가. 그 바로 밑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률이 거의 37%고 저기에서만 지금 1,000억 가까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는 돈이 안 벌었어. 그래서 저는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한호건설은 돈을 많이 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뭐 언론에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야 그거 100억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 소리야 나 몇천억 벌어야 되는데 왜 100억이야? 아니야 니네 유료 이제 10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났지 않을까? 그래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SH가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큰 문제가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면 기업이 갖고 가. 그런데 손실 내면요 사회화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죠. 맞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년 전에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요. 그럼 미분양 아파트 살려주기 해.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분양받아서 돈 생기면 다 우리가 공공으로 가져옵니까? 아니 쥐들이 갖고 가지. 충격적이죠. 미친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있을 수 없다. 또 하나요. 사기업이 땅을 샀는데 지금 이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손실 날 것 같아요. 그냥 두면 돼요. 그쵸. 그게 시장이죠. 그렇지, 그게 시장이지. 그 뭐가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이 싸게 나오면 그때 사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공공개발하면 1000%까지 안 올려도 됩니다. 낮게 개발하고 녹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싸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 그냥 놔두면 된다. 근데 한호건설 얘기를 보면 되게 당당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세훈 때문이요. 나 이익 안 나요. 그러니까 사줘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나라 이런 회사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뭐냐면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 SH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하고 이 한호건설 관계를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쇼잉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도망가는 걸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보는 게 네. SH공사가 토지 60%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장동 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60% 갖고 있었으면 그냥 공공개발했을 거예요. 100%. 당시에 왜 민간이랑 같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성남동의 특정 지주들이 땅을 7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남욱이랑 얘들만 하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성남시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SH가 60% 제가 왜 이런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건축비 4% 수수료만 먹고 떨어지겠다고 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에 SH공사가 여기 서해운사고에 들어갈 때는 시행을 대행하기로 했었대요. 땅이 매집할 계획이 없었어. 근데 이게 10년 이상 공전화된 거잖아요. 왜 개발이 안 되고 재건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쳤구나. 나 떠날래. 나 떠날래 하는데 SH가 그걸 다 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가 볼 때 이게 더 문제예요. SH가 그걸 왜 사줍니까? 자기가 직접 그 시행해서 이익을 가져올 게 아닌데 이건 지금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만약에 SH가 안 사주고 야 한우 민간업자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70% 이상의 쥐주 동의를 다 받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그 땅 한우건설이 그 땅을 다 사야 돼요. 그 돈을 댈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을 SH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고 개발 이익은 니네 다 가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알겠네. 그리고 저희가 꼭 아셔야 될 게 부동산 이렇게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의 도심의 핵심 개발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5년 내에 그걸 토지를 사고 개발하는 지금 전 세계에 없어요. 네. 10년, 20년, 30년, 40년. 일본 가보시면 도쿄에 막 중심지에 개발한 그런 지역들 보시잖아요. 토지 매입을 막 30년, 20년간 합니다. 조금씩 해서 매입만. 계속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디벨로퍼 일종의 시행사들은요. 자기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한국의 시행사들은 막 부채 비율이 막 1000%, 2000% 돼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왜 단축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인허가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니까. 협조를. 그러니까 해줘. 오히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않을 게 뭐냐면 개발사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문제다. 네. 도심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네. 다음 네. 출연자들이 지금 숙면 중입니다. 조용히 오래 기다리셨어. 워낙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또 마지막으로요. 남산에 곤돌라가 만들어져요. 남산의 곤돌라. 그러니까 막 오세훈 시장은 이제 건설로 막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건설에서는 반드시 이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네. 아니 서울대공원 케이블카도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사업이 한 6, 7천억 사업이던데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가 많아요. 지금 뭐가 많네. 케이블카 있지 않나? 그거? 아니 교체 사업. 교체. 그게 독점이잖아요. 대공원 가면 크니까 코끼리 버스 타고 케이블카 타잖아요. 네네네. 곤돌라 이거 타잖아요. 그걸 또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뭐 있고 막 그래. 뭐 도이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관련자가 그 사업을 뭐안 끼는데 뭐가 많아. 도이치는 그만 좀 해라 이제. 아이고 그놈의 도이치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다. 남산은 그냥 돈가스집이나 좀 더 만들어주면. 네. 자. 예, 어제 전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다. 전격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원래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놀라긴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부대변인님 이 소식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있긴 했었죠. 본인이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만들어줬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뭐 명태균 씨의 신뢰도는 저희도 안 믿지만 국민의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그 김한정 씨가 어쨌거나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 원을 냈다는 거 사실도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오세훈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지시를 내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직접성, 연관성이 있는가가 이제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예.
근데 그 연관 증거는 어제도 보면 공소장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검찰 특검 측에서 이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아마 오세훈 시장이 뭔가 뭐 메시지나 이런 걸로 정확히 뭐 이걸 명태균 씨에게 전달하라, 지시하라라고 한 건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상 정황 증거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랜 후원자가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줬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명목상 지시에 받아서 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 쟁점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 정도를 부탁을 했고 그 대가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을 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뭐 특검이 정치색을 띠고 있고 여러 정치적으로 여러 조금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아쉬운 대목은요. 이 오세훈 시장이 이 휴대폰 8대를 검찰에 제출한 게요. 지난 3월입니다. 벌써요 8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특검이 출범한 지도 한 5개월이 됐죠. 이 부분을 다루려면 일찌감치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이제 와서야 기소를 했어요. 근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방금 송치훈 부대변인 잘 말씀을 주셨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혐의를 입증되는 명확한 증거를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 주체들이 있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누군가의 또 다른 증언 아니면 어떤 명확한 물증을 잡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명태균 씨의 증언에만 의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과연? 특검이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었지만 결국 특검이 기소를 통해서 어쨌든 재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난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인 기소였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보면은 명태균은 기소를 하지 않았네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만 뭐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를 기소를 하려면 뭐 불법 여론 조작과 관련된 뭔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납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그건 별개의 수사입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뭐 별건 수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여다보다가 다른 게 있어서 그것도 수사한다. 그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 오세훈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명태균 씨가 조작을 했든 안 했든 이거에 대해서는 별개다, 별건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3월에 아까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3월에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는데 얻었는데 왜 이제 와서 터뜨리냐? 저는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 의혹이 나왔을 때 아니 떳떳하면 지방선거 전에 털어내기 위해서 특검 빨리 하면 좋지 않겠냐.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면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빨리 요청해라. 김건희 특검 자꾸 반대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누가 막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털어내는 게 정말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그게 좋지 않겠냐고 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특검이 늘어졌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김건희 특검이 사실 혐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있죠. 혐의 전체를 다 조사하고 기소하는 그 과정이 꼭 이제 바로 해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용역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방금 전에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특검이 그러니까 별건 수사 잘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특검이란 자체가 이미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특검은 별건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상으로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그 집사 게이트라는 분들 기소할 때 김건희 세 글자를 넣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특검은 별건 수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봐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들의 원하는 대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요,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다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공을 한 거예요. 명태균 씨 주장이 모두 다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명태균 씨를 기소하지 않았죠. 왜냐?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다 해줬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우리 통일교 어떤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 논란에서도 특검이 민주당에도 특검이 이 통일교가 통일교의 돈을 통해서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금을 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광재 전 후보, 강원도지사 후보 이런 분들이 다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기소를 한 것이에요. 특검이 이렇게 모든 특검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선택적 기소, 야당을 향해서만 엄정한 법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김건희 특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의 기소나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네요. 그건 좀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에도 후원금이 갔는데 기소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후원을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왜 기소가 됐습니까? 그걸로 통일교에 로비를 했다. 김건희 씨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 통일교가 수건 사업이었던 뭐 언론사 인수 아니면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걸 대가성으로 뭔가 해주려고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후원금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별건도 그렇습니다. 별건이라는 거는 사실 이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의 권력형 범죄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범죄. 그걸로 들여다볼 때 자꾸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범죄한 거는 그건 별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까지는 확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의 이런 여론조작 범죄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별건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김건희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남용했네, 이것도 남용했네 하면 그거까지는 확장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은 이 명태균 씨의 이런 여론조작 수사 이거 자체가 별건인 거예요. 왜냐면 명태균의 여론조사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별건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를 했어야 되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별건 수사는 가능하고 명태균 씨는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간에 이제 불법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를 이거는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별건 수사를 하도록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에 관련된 것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근데 김건희 여사와는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것은 대선이에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이 부분은 대선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별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특검이 이렇게 별건을 다 수사하고 있다면 명태균 씨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불법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이 과정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죠. 여론을 조작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도 제공을 했다는 거죠. 지금 기소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관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이후에 또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말 이후에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혐의로.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음에도 왜 그 두 주체가 있는데 명태균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눈을 감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아까 처음 질문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대변인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죠. 저는 그 명태균 씨 이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들여다보기 시작했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여론 조작을 해줬고 그거에 대한 대가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계속 요구해가지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이게 지금 첫 그림. 사실 명태균이라는 세 글자가 이 등장했던 그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 조작 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를 안 한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분명 이 명태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특검이 지금 뭐 오세훈만 뭐
특정해가지고 뭔가 쪼고 있다. 뭔가 여기는 봐주기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사실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취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특검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증거,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대질신문을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신문은 최종 단계에서 합니다. 모든 증거를 갖고 와 놓고 그 둘을 붙여서 증언을 비교해보고 그걸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질신문을 했음에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떤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의뢰를 했다든가 아니면 김한정 씨에게 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든가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의 어떤 증언에만 기대서는 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단순히 오세훈 시장 사건에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었던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 당내 선거에 연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나는 의뢰하지 않았고 그 만난 횟수도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김한정 씨가의 진술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씨의 맞는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지만 김한정 씨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오세훈 시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몇 번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이 왔다. 어떤 연락이 왔느냐. 생활비가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돈을 달라. 이런 용어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한정 씨는 입금을 해주고 그 정보를 받아봤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한 번도 오세훈 시장에 연락을 하거나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 또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은 나오고 있죠.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한정 씨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명태균 씨의 증언만 들어서 기소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기소를 했다. 일단 김한정 씨 이 사업가 김한정 씨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거를 부탁해서 했다고 하면 본인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나는 그냥 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준 거다라고 해야 본인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에 위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한정 씨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업가, 사업가라고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이 명태균 씨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근데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돈을 건네준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을 누군가에게 준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 특검이 결국 재판에서 막 무죄가 된다. 그럼 앞으로 뭔가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불법 정치자금을 어떤 정치인에게 주려면은 그 정치인과 연락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연락을 앞으로도 내년에 나 선거 나가는데 1년 동안 연락하지 말자. 앞으로 몇 년 동안 연락하지 말자. 대신에 이것 좀 어떻게 돈을 대납해줘라고 해버리면은 연락하는 정황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무죄 판결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봤을 때 왜 대체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던 이 사람이 왜 3,3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을까라는 이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판사들은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봤을 때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 이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할 만하다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 오세훈 시장이 하라라는 문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정황 증거로 지금 따져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법률적 다툼을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요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만났다. 장소까지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았다. 이게 그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것도 그 명태균 씨가 이거 경향신문 보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한테 전화했을 때 지금 김한정, 그러니까 후원회장한테 여론조사 비용 빌리러 간다라고 말한 특정한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근데 특검이 이 김한정 씨의 이런 카드 사용 내역을 봤을 때 그 오세훈 시장의 캠프 근처에서 그 날짜에 결제를 한 내역을 들이밀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캠프에 있었던 거 그날 갔던 거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캠프 사람들에게 밥을 사줬다라고 얘기를 증언을 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딱 날짜 찍은 날 진짜 김한정 씨가 캠프에 가 있었다는 것도 이건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연히 갔다라고 말을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김한정 씨는 그 선거에도 오세훈 시장에 그냥 과거에만 후원했던 게 아니라 그때도 밥 사주러 가고 그때도 캠프에 들리고 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인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했다면 본인이 비용 대납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저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당연히 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캠프에 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은 아무 그 위험한 행동을 아무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정치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걸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단해서 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그리고 미공표 여론조사가 왜 위험한 거냐면 미공표고 여론 조작된 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언론에 알리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공유하거든요. 내부에서 공유할 때 예를 들면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보고 이번에 오세훈한테 줄 서야겠네.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론 조작된 이 자료는 절대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명태균 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론을 호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미공표 여론조사가 이렇게 악용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갑니다. 예,